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참패하고 셧다운 장기화에 양당 내부 균열까지 생기면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의 레임덕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 40개 주요 공항의 항공편을 10%가량 줄이기로 하면서 연휴를 앞두고 항공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감축 대상에는 뉴욕과 뉴저지, 시카고, LA 등이 포함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고가의 주요 비만 치료제 가격을 최대 74%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보험 적용도 처음으로 추진되면서 비만 치료 접근성이 전례 없이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민 단속국이 시카고의 한 유치원에서 무장 단속을 벌여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이민 인터뷰에서 제공하던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가운데 불편이 커진 한인들을 위해 시민참여센터가 무료로 이민국 통역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뉴저지 포트리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5명의 무장 강도가 약 40만 달러 상당의 보석을 훔친 사건과 관련 검찰은 수개월간의 수사 끝에 용의자 5명 전원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차원입니다. 공화당이 지난 4일 중간선거에서 참패하고 연방정부 셧다운 업무 중단 사태가 최장 기록을 세우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의 레임덕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균열이 시작되는 모습도 보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셧다운이 37일째 이어지며 의회 내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상원 공화당과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연장과 건강보험 세금 공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직원 해고, 일부 복직 등 쟁점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합의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측 반응을 기다리고 있으며 주말까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일부 온건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낮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백악관에서 모인 자리에서도 셧다운 해결 방안과 예산안 통과 전략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참패 원인을 셧다운으로 돌리며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권한 무력화를 통해 예산안을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부 상원의원들은 의회로 돌아오자마자 대통령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균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 12명 정도의 상원 중도파 의원들은 공화당과의 조기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진보 성향 의원들은 건강보험 보조금 등 핵심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한 타협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셧다운 장기화와 공화당의 중간선거 참패, 그리고 내부 분열까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오늘 도널드 트럼프가 레임덕 시기에 들어갔다는 기사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곧 물러날 것이며 그들은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며 항공 운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무급으로 근무 중인 한국 관세자들의 피로가 누적되자 정부가 항공편을 최대 10%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뉴욕과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전국 주요 공항이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항공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셧다운 장기화로 항공교통이 사실상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미 교통부와 연방항공청은 항공관제사들의 과로와 인력 부족 문제를 이유로 항공편을 10% 감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과 브라이언 베드포트 연방항공청장은 항공관제사들의 피로 누적이 심각하다며 오는 7일부터 항공교통량이 많은 40개 지역의 운항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금요일 4% 감축으로 시작해 토요일에는 5%, 다음 주에는 10%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감축 대상에는 뉴욕 JFK 공항과 라가디아 공항, 뉴저지의 뉴워크와 티터버러 공항 등 4곳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외에도 시카고와 덴버, 애틀랜타,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거점 공항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하루 최대 1,800편의 항공편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약 13,000명의 연방항공청 소속 항공관제사들이 지난 10월 1일 셧다운 이후 무급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필수 인력으로 지정이 돼 업무를 계속하고는 있지만 장기화로 인해 생계난이 커지면서 일부는 부업을 하거나 근무를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베드포드 청장은 6일 근무, 하루 12시간의 초과 근무가 계속되면서 안전을 답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35년 항공 경력 동안 이런 조치를 취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이번 사태는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무급으로 근무 중인 연방 공무원은 80만 명에 달하며 항공관제 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난 한 달 동안 320만 명 이상의 승객이 항공편 지연이나 취소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피 교통부 장관은 두 번째 급여 미지급이 현실화되면 항공 시스템 전반이 마비될 수 있다며 이제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의 문제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항공업계와 여행업계는 잇따라 셧다운 종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 여행협회 제프 프리먼 회장은 정부의 장기 셧다운이 항공 운항에 혼란을 초래하고 여행객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의회가 즉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하늘길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지만 장기화될 경우 연말 여행 성수기에 대한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 문제로 꼽히는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 일라이 릴리, 노보 노르디스크와 손잡고 고가의 주요 비만 치료제 가격을 최대 74%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메디케어 보험 적용도 처음으로 추진되면서 비만 치료 접근성이 전례 없이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은 오늘 제약사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와의 협약을 통해 미국 내 처방약 가격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이른바 최혜국 대우 가격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에서 대표적인 비만 치료제인 오젬픽과 위고비의 가격은 각각 월 1,000달러와 1,350달러에서 350달러로 일라이 릴리의 체중 감량제 젯바운드 역시 월 1,086달러에서 평균 346달러로 낮아집니다. 이들 의약품은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초에 공식 출범할 온라인 플랫폼 트럼프 RX를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FDA가 곧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경구용 비만약의 경우 첫 복용가가 월 150달러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대상자의 경우 정부 협상가는 245달러로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했던 가격의 절반 이하입니다. 245달러에서 정부가 80%를 부담하고 환자가 부담하게 될 코페이는 월 50달러까지 내려갑니다. 또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는 편두통 치료제 엠갈리티를 299달러에 당뇨병 치료제 트룰리시티를 389달러에 제공하기로 했으며 인슐린 제품인 노보로그와 트레시바 역시 월 35달러로 인하됩니다. 현재 미국은 세계 인구의 5%에 불과하지만 글로벌 제약 수익의 75%가 미국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약은 미국 정부가 역사상 가장 공격적으로 약값을 낮춘 사례라며 미국 환자들이 사실상 다른 나라의 의료비를 보조하는 구조를 끝내겠다. 또 같은 약을 같은 공장에서 만들고도 미국인이 4배에서 5배 비싼 값을 치르는 현실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가격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5월 행정명령의 연장선으로 9월 이후 5번째 제약사와의 협약입니다. 한편 이번 발표와 관련된 백악관 행사 도중 한 참석자가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과 제약회사 임원들이 참석했는데 데이비드 릭스 일라이 릴리 최고 경영자가 단상에서 말하는 도중 한 참석자가 얼굴이 창백해지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란 듯 일어서서 쓰러진 사람을 쳐다보았고 생중계도 중단됐습니다. 백악관은 이후 해당 남성이 노보노디스크의 임원이며 의료팀의 신속 대응으로 그는 무사하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민 단속국이 시카고의 한 유치원에서 무장 단속을 벌여 교사를 체포했습니다. 이 단속은 어린이들이 보는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민감 지역 체포 금지 정책을 폐지한 이후 첫 학교 내 단속 사례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시카고 일대에서는 이민 단속 중 총격 사건까지 발생해
인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영주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오전 7시께 시카고 북부의 사립유치원 라이토 데솔, 검은 조끼에 폴리스 IC 문구가 새겨진 무장 요원들이 등교 중이던 한 여성 교사를 뒤쫓아 건물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교사는 스페인어로 나는 합법 서류가 있다고 외쳤지만 요원들은 강제로 체포해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총기를 든 요원들이 건물에 들어오자 총격으로 착각하고 아이들과 함께 교실이나 차 안에 숨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교사는 3살 아이를 안고 30분 넘게 차 안에 숨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유치원은 생후 4개월부터 6세 아동이 다니는 사립 스페인어 보육시설로 보호자들은 아이들이 있는 곳까지 요원이 들이닥쳤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월 학교와 병원, 교회 등 민감지역 보호정책을 폐기한 이후 발생한 첫 학교 단속 사례입니다. 오바마 정부와 바이든 정부 시절에는 이 지역을 민감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이 구역에서의 단속을 금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체포 과정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는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합니다. 국토안보부는 체포는 교실 내부가 아닌 출입구에서 이뤄졌으며 요원들은 공공구역에서 적법하게 행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영장 없이 사유지로 들어왔다며 절차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체포된 교사가 2023년 콜롬비아에서 입국했으며 지난달 밀수업자를 통해 자녀 2명을 데려온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시카고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세관국경 보호국 요원 찰리 엑섬이 미 시민권자인 여성 마리마스 마르티네스에게 총을 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4일 시카고 남서부 브라이턴 파크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엑섬 요원은 마르티네스가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주장하며 5차례 총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마르티네스는 오히려 요원이 먼저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총격 후 엑섬은 동료들에게 5발을 쐈는데 7개 구멍이 났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사격 실력을 자랑한 사실이 공개돼 공분을 샀습니다.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공무원 방해 혐의로 기소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호와 교육의 공간인 유치원에서의 단속과 시민을 향한 총격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이민 정책의 방향과 인권 기준을 둘러싼 미국 사회 갈등을 다시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이민 인터뷰에서 제공하던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면서 한인 이민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참여센터는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이민국 통역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인들의 언어 접근권을 보장하고 통역 문제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뉴저지 본선거 날인 지난 4일 플러싱 시민참여센터 회의실 연방이민서비스국의 통역 서비스 중단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지난 9월 28일부로 시민권, 영주권, 망명 등 모든 주요 인터뷰에서 제공돼 왔던 무료 통역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종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지난 7월과 8월 공식 채널을 통해 앞으로 모든 인터뷰에서 통역이 필요할 경우 신청자가 직접 통역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인 이민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통역 문제로 인터뷰가 연기되거나 심지어 거부되는 사례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화 오신 분이 11월 25일 시민권 인터뷰에 통역인을 구해달라고 전화를 오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지인 할아버지가 시민권 인터뷰를 며칠 전에 보러 갔다가 지인 통역인을 데려갔는데 그 자리에서 부적격 판정이 돼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케줄을 하고 계신데 본인이 그걸 들으니 무서워서 친한 친구가 영어를 잘하지만 알려달라고 통역인 친구 못 데려갈 것 같다라고 저한테 연락이 오신 거예요. 이에 시민참여센터는 한인 이민자들이 스스로 통역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무료 이민국 통역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통역 문제가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니라 이민자의 권리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한인 커뮤니티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언어 액세스, 특히 우리 이민자들이 꼭 누려야만 하는 그런 권리들이 이러한 제도 때문에 계속적으로 방해받고 있다. 그래서 시민참여센터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인식을 하고 실질적인 교육을 하는 그런 절차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교육은 시민참여센터 법률 태스크포스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진행하며
11월 13일 저녁 7시 플러싱 시민참여센터 뉴욕 사무실에서 첫 번째 교육이 실시됩니다. 교육 참여 대상은 인터뷰 예정인 신청자, 동행할 통역인, 그리고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모든 한인들입니다. 교육은 현장 참석과 함께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으며 시민권, 영주권 등 주요 이민 인터뷰의 절차와 통역 규정, 그리고 통역 이율리 등 법적 절차의 필수적인 내용과 현장 팁을 다루게 됩니다. 시민참여센터 측은 이번 교육이 전문 통역사 양성 과정이 아닌 이민 인터뷰 통역을 위한 기본적인 이해와 준비를 돕기 위한 교육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벽이 높아져서 이 통역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영어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서류들을 설명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가 없으면 거기서 분명히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것 같은 생각들 때문에 저희가 모여서 발빠르게 이번 트레이닝 준비하게 된 거고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무료 이민국 통역인 교육의 신청과 문의는 시민참여센터 법률 핫라인 또는 이메일로 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뉴저지 폴리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무장 강도 5명이 약 40만 달러 상당의 보석을 훔친 사건과 관련 검찰은 수개월간의 수사 끝에 용의자 5명을 전원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들은 모두 뉴욕과 뉴저지 일대 출신으로 매우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6월 뉴저지 포트리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40만 달러에 달하는 보석이 무장 강도단에 의해 털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사건은 6월 28일 새벽 4시쯤 루트4 인근 호텔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복면을 쓴 5명의 무장 강도들이 호텔로 돌아오던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총기를 겨누고 고가의 보석을 강탈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약 39만 달러, 하나로 5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결과 범인들이 사용한 검은색 다찌 듀랑고 차량은 2달 전 뉴욕 브루클린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확인됐고 차량 번호판 역시 다른 차량에서 훔쳐서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들의 이동 경로를 사전에 파악하고 추적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범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5명은 모두 뉴욕과 뉴저지 일대 출신으로 사건 발생 2달 뒤 잇따라 검거됐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2일 브롱스 출신의 24세 저스틴 마사가 체포됐고 같은 달 30일 23세 호세 파랄타, 그 다음날 28세 마이클 메르세데스 마르테가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이후 브루클린 출신의 22세 하롤 레데스마와 브롱스 출신의 21세 하비에르 페냐가 추가로 검거되면서 주요 용의자 전원이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1급 무장강도, 불법 무기 소지, 가중폭행 등 중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청은 대도시 간 이동을 동반한 매우 조직적 범행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모든 수사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5명의 용의자는 뉴욕과 뉴저지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며 조만간 뉴저지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이민 단속이 비이민 비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비이민 비자 8만 건이 취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이민 비자는 유학, 교환연수, 직업훈련 등 단기 체류 목적의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취소 사유는 음주운전 16,000건, 폭행 12,000건, 절도 8,000건으로 이 3가지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비자 취소 건수는 급증했습니다. 8월 기준 유학생 비자 6,000건을 포함해 약 4만 건이 취소돼 바이든 행정부 같은 기간에 2배를 넘어섰습니다. 또 최근에는 SNS에 정치적인 의견을 올린 외국인 최소 6명의 비자가 취소됐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심사 과정에서 모든 신청자에게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폭행, 절도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 발언까지 비자 취소 사유로 적용이 되며 이민 단속이 전방위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사의 상징적인 인물인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내년 11월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펠로시는 6일 자신의 SNS에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며 정계 은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1987년 하원에 입성한 뒤 20선 의원으로 활동하며 2차례 하원 의장을 지낸 펠로시는 37년 동안 미국 정치 중심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그녀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립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임기 중 트럼프 탄핵안을 2차례 가결시킨 인물입니다. 2020년 트럼프의 국정연설 직후 연설문을 찢는 장면은 지금도 상징적인 정치 장면으로 회자됩니다. 정치 명문가 출신인 펠로시는 5자녀를 키운 뒤 47세에 정계에 입문했고 특유의 정치 감각으로 민주당 내에서 킹메이커로 불렸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정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 마침내 무대를 떠난다고 전했습니다. 대한항공이 내년부터 인천과 애틀란타를 오가는 직항 노선을 현재의 2배로 늘립니다. 대한항공이 내년 3월부터 애틀란타와 인천 노선을 주 7회에서 14회로 증편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하루 1회 운항 중이지만 3월 말부터 점진적으로 운항 횟수를 늘려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하루 2회씩 운항하는 일정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5월 11일부터는 매일 2회, 주 14회 운항 체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2023년 말 델타항공이 같은 노선의 직항편을 하루 2회로 늘린 이후 2년 만에 추가로 공급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연방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인천에서 애틀란타 노선 평균 좌석 점유율은 각각 86%와 85%며 연간 총 승객 수는 57만 7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달 15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으며 10월 기준 22년 만에 최대 감원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AI의 확산과 경기 둔화 속에 노동시장 한파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고용정보업체인 챌린저 그레이앤드 크리스마스는 10월 한 달간 감원 인원이 15만 3천여 명으로 전월 대비 183%, 전년 같은 달보다 175%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3년 이후 10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감원이 AI 도입, 소비 위축, 비용 상승이 맞물린 결과라며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노동시장 전반에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미 연방정부 셧다운 기간 공식 고용 통계 발표가 중단된 시점에 노동시장의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 연방준비제도는 이미 2차례 금리를 인하했으며 노동시장 둔화가 계속될 경우 12월 추가 인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